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또 건강 관련된 몇 가지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롱 코비드 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코로나에 감염된 다음에 회복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그 롱 코비드가 사실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그 정말 역대급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연구진이 그 타이완 북쪽에 위치한 수련병원 내 그 의료 종사자 467명을 대상으로 신경학적, 정신적 증상 그리고 코로나 감염 여부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 연구 대상들이 갖고 있던 증상들이 기억력 감소, 정신 집중 장애,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만성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등이었어요. 근데 연구 대상 중에서 245명은 코로나에 걸렸었고 222명은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었지만 두 그룹 모두 롱 코비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그룹하고 감염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이런 신경학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에서 그 연구 대상자 모두 코로나에 걸렸던 대상자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대상자 모두 적어도 3회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고 그 3회 중에서 한 번 이상 메신저 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이 롱 코비드의 원인이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코미디 같은 게 이 연구진이 이 연구 논문이 한 11쪽 정도 되는데 그 이 연구 논문에서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이 롱 코비드의 원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주류 의학 그리고 거기서 싼 똥을 받아먹고 사는 AI. 그렇죠? 그 롱 코비드는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여전히 뭐 구글이고 AI한테 물어봐도 롱 코비드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거지 백신이 아니야.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 논문 하나만 봐도 롱 코비드는 코로나 백신이 원인입니다. 물론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롱 코비드에 좀 고생하는 분도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죠. 롱 코비드의 대부분 케이스는 결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다음에 저는요. 그 미국의 Children's Health Defense라는 그 어린이 건강 방어 협회라는 그런 시민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백신 관련돼서 그랬더니 그 응답자의 49.4%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그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재검토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반대하는 비율은 29.6%.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 갓난아기들,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백신 접종 일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 찬성 비율이 6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백신 접종 의무화, 그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그 기록 그 제출해야 되는 그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43%, 아직도 꽤 많죠. 그렇지만 이제 39%는 그 공교육 접근권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는데 그 조건으로 백신 접종했냐 안 했냐 이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한 40%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자의 48%는 백신 관련 피해에 대한 그 법적 구제 조치를 지지하며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86년도에 제정된 그 제조사 책임을 면제하는 면제법, 그러니까 백신으로 어떤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도 백신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의 반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몇 가지 그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거의 90%, 9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백신 접종률이 그 정도 높은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학부모 또 사람들이 지금 현행 백신 접종 정책에 문제가 많고 특히 그 백신 제조사의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메가 운동의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고 어, 백신을 완전히 뭐 폐기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더 많은 그 접종에 대한 선택권, 그렇죠? 그리고 제조사 책임 묻는 이제 그런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요.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그 파이저에서 제조한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모더나에서 제조한 코로나 백신 그 처방 정보에 메신저 RNA 그 코비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의 위험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이번에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FDA가 각 제조사에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보 또 접종자 및 보호자를 위한 정보 부분에 새로운 안전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백신 안전성 관련돼서 비나이 그 프라사드라는 그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그 동영상으로도 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데이터 실제로 찾아보니까 젊은 남성에서 심근염 발생률이 100만 명당 27건. 이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또 그 수동적 감시 방법,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보고 의무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을 그 보고하려고 해도 또 병원 내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분란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 MRI 검사를 이제 했을 때 그 LGE라는 그 성분 이제 그것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발견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회복이 불가능한 그 심근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심근염을 앓는 환자의 60%는 한 5개월 후에도 여전히 그 LG 강화가 되는 그 증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심장의 염증, 손상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식약청이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다. 그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 안티백서다. 심각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식약청은 이번에 코로나 백신 설명서의 부작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접종자들에게 그런 걸 다 알려줘야 된다. 와, 세상이 정말 뒤집힌 거죠, 그죠? 그 감기에 지나지 않는 비루스를 잡겠다고 아이들과 청년들의 심장을 잡아먹은 이 세력들, 반드시 천벌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요, 이건 진짜 복습. 그때를 아십니까? 이게 그 제가 2021년 7월에 올렸던 그 내용인데 이거 당연히 그때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었던데 이제 그 폭파돼가지고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 그림 보시면 뭐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호흡기 점막 그러니까 코 안쪽 그다음에 그 폐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기도 이런데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호흡기 점막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고 독감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그 호흡기 점막에 있어요. 점막.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만들어지는 그 항체, 안티바디 또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그 항체, 이 항체들은 혈관 안에 있습니다. 혈관 안에 그 파이프 같이 생긴 동그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흡기 점막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하고 혈관 안에 있는 항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왜 만날 수가 없냐? 그 중간에 기점막이라고 영어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콘크리트층 같은 그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벽이 그 점액층이 있는 상피세포하고 혈관이 들어있는 그 안쪽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딱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건강하지 않든지 노약자, 기저질환을 심하게 앓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저막
그 콘크리트층이 약간 붕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액층에 있던 점막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혈관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호흡기 점막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고 그 혈관 안에 있는 항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혈관 안에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초기 때 백신이 막 나올 때 이광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상수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사기다. 코로나 백신은 사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똑바로 잘 알아들으시고 안 맞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 그래서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뉴스는요.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그 미국 내 6개 의료 단체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 사항이 바뀌었죠. 건강한 어린아이 또 임산부들 맞을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또 CDC, FDA에 있는 그런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미국 소아과 학회, 그다음에 내과 의사 협회, 미국 공중보건협회, 감염증 학회, 그다음에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공중보건협회, 그다음에 산모 태아의학 학회 이런 6개 아주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는 그 보건 정책은 결국은 공중보건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야, 진짜. 근데 그 또 재미난 게 이 소송을 이끈 그 대표 변호사가 리차드 헨리 휴 4세 이분인데 그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그 모더나 공공정책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과정을 이 사람이 주도했고, 그래서 결국 승인 받았죠. 그리고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 그 머크 그 또 미국 대형 그 제약회사 거기에 정책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또 여러 활동을 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백신 법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제약사들의 그 판매와 성장을 위한 정책 자문 법률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송에 뛰어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과 전염의 위험성이 0%, 그렇죠. 지로인 아이들 그리고 제대로 임상 실험도 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런 독극물을 주사하려고 정말 그 기를 쓰는 모습이 정말 과관입니다. 과관. 예. 이런 거 보면 그 의료 단체가 그 제약사 뭐 영업사원 더 좀 폄하시키면 따까리 불가하다는 그 말이 예, 이게 그냥 밈이나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그죠? 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는 그 주사기 접종이 아닌 그 코에 뿌리는 그 분무 스프레이 형태의 코로나 백신, 그 이 백신이 임상에서 효과가 좋다고 이게 또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임상 중인데도 그 연구진은 고농도의 코로나 백신 스프레이를 뿌린 그룹에서 저농도의 코로나 백신 스프레이를 뿌린 그룹보다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논문을 잘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대조군 가짜 백신 스프레이를 뿌린 그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농도로 뿌린 그룹, 저농도로 뿌린 그룹 비교해가지고 고농도로 뿌린 그룹에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게 코로나 백신을 감염을 막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백신 스프레이를 뿌린 대조균을 사용해서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발표해야지 백신을 많이 뿌린 그룹, 적게 뿌린 그룹 이 두 개를 비교하고 효과적이다? 와,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연구진이 여기서 그 벡터, 그러니까 운반체라고 하죠. 그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벡터로 사용을 했는데 그 코 점막에 그 뿌린 다음에 이 대상자에서 호흡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쉐딩이죠, 쉐딩.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쉐딩을 발생하면 이게 공기를 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쉐딩은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이거는 바이러스도 쉐딩이 되지만 백신도 이 쉐딩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사기 접종이든 스프레이 방식이든 그 공통적인 건 뭐죠? 그렇죠.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똑같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국은 염증, 자가 면역, 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면역 과잉 반응,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 바깥에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 실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도 스파이크 단백질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사기든 스프레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약사는 어차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곳이니까 뭐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런 거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진짜 그 개쓰레기 같은 연구 결과를 실어주는 그 연구 그 논문 저널, 그렇죠? 또 이런 결과를 칭찬하는 주류 의학, 또 이런 거 뭐 여러 또 매체를 통해서 막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다 그냥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와. 그리고 또 정말 슬픈 현실은 뭐죠? 그런 이들의 그 선동에 휘둘려서 주사기보다는 그래도 스프레이 뿌리는 게 간단하고 통증도 없고 편하고, 그래도 이런 스프레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또 대중들, 약간 폄하시키면 쉬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갑갑하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뉴스는요, 포화지방, 스테이크, 뭐 베이컨, 뭐 돼지 비계, 그죠? 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심장병을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논문. 와,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연구 논문인데, 2월에 나왔어요.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연구진이 그 포화지방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그런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연구 논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서 검토했던 연구 논문들이 무작위 그 대조 시험, 그러니까 뭐 설문지 조사해 갖고 뭐 그동안에 얼마나 포화지방 많이 먹었는지 이런 거 말고 실제 무작위 대조 시험 했던 그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메타 분석,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시스테믹 메타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연구 논문에서는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 거의 뭐 1등, 그렇죠? 예, 가장 신뢰할 만한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 봤을 때 포화지방 섭취 감소를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예방을 위해 권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화지방 줄여도 심장병 줄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포화지방이 나쁘니까 고기를 적게 먹고 뭐 콩 대신 콩 단백질 먹고 뭐 야채 많이 먹으라고 떠드는 그 전문가들 많죠. 방송, 매체, 뭐 유튜브 이런 데 나가고 떠드는. 예, 다 거르시기 바랍니다. 거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이건 이제 밈인데 팩트입니다, 사실. 그 미국 할머니 환자가 의사한테 와갖고,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빵 먹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빵이 문제라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옛날에 빵, 그 원더브레드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그 식빵인데, 옛날에 먹던 원더브레드는 거기 성분이 밀가루, 물, 설탕, 그다음에 이스트, 효모, 이제 부풀려야 되니까 빵을, 소금,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버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이 원더브레드에는 성분이 거기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정말 뭐 발음하기도 힘든 성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뭐 각종 그죠, 뭐 방부제, 뭐 음식물 첨가제, 뭐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는 안 써 있지만 또 실제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생산되는 밀은 다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 농산물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제초제의 대표적인 성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빵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하고 유제품이죠. 그런 것들을 주성분으로 한 가공식품만 여러분들이 끊으셔도 진짜 현대 그 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뭐 대부분, 제 생각엔 뭐 한 뭐 90%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다 없어진다. 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렇죠? 그런 것들 철저히 끊으시거나 줄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그 최근 2년 동안 그 대규모로 그 신약,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 받은 그 신약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대규모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보고서 같은 건데 그 세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FDA가 승인한 신규 약물이 429, 예, 굉장히 많죠. 근데 그 429개 그 약물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그 약들이 이 FDA에서 그 이거 이 정도는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가지가 대조군 사용, 그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제 약 아니면 실제 백신 복용하거나 맞은 그룹하고 가짜, 그렇죠? 플라시보 그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75%나. 와. 그다음에 맹검 연구.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나 약을 투여하는 그 연구진이나 이게 실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이제 모르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임상적 종결점. 이건 뭐냐면 이 약이나 백신을 맞거나 복용했을 때 우리가 그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약 같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그게 목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임상적인 종결점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75%에 해당되는 약들이. 그다음에 재현성. 이거는 이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실험실에 다른 연구소에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이쪽에서는 나왔는데 저쪽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군 사용, 맹검 연구, 또 임상적 종결점, 재현성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약들이 75%나 됐다. 그런데도 승인을 받았다. 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속 승인 절차,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그 이게 신약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리뷰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인 간소화시킨 그런 또 승인 절차가 있는데 이런 신속 승인 절차가 종종 그 대용 지표에 기반해서 진행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항암제가 그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받았을 때 그 항암제의 목표는 뭡니까? 암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그냥 종양 크기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종양이 크기가 감소하면 당연히 조금 그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암 환자의 어떤 생존율을 높이거나 뭐 항암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숫자로 표현된 또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 크기가 감소하거나 뭐 단백질 수치가 줄어들거나 이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이에요. 백신이 승인을 받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항체가 이만큼 형성됐다. 그거를 주장합니다. 근데 항체가 어느 정도 수치 이상으로 몸에서 나왔다는 거하고 실제로 그 백신을 맞고 어떤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예. 항체 수치가 높아도 그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약이나 백신을 우리가 먹거나 맞았을 때 실제로 우리 건강이 그 증진되고 좋아지는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수치 또는 뭐 크기 변화 이런 것만 가지고 신속 승인 절차를 받은 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 그런 백신을 뭐 복용하거나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받았던 그 레겜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뇌염증, 출혈 또는 사망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그러니까 부작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줄었다 임상에서, 그래서 이게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승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약물 승인 시스템의 결함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도 그렇고 그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앱이나 그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지난 10년간 승인된 그 약물들이 FDA 과학적 기준 및 그 몇 가지 요소를 충족했는지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0에서 2점을 받은 약물이 안전성과 효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도 여전히 이게 승인을 받고 널리 처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약물은 어차피 이윤을 남겨야 하는 하나의 상품이에요. 상품. 백신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우리를 뭐 어떤 건강에서 건강을 지켜줄 어떤 뭐 신비의 마법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상품입니다. 상품. 그러니까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제약사가. 뭐 인류의 건강과 뭐 복지를 개선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결국 근본 그죠?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건당국이나 제약사나 의사나 또는 요즘 뭐 저도 유튜브 채널 그 뭐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너무나 많은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유튜브를 보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비판적인 시각,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잘 걸러서 필터링해서 봐야 돼요. 좋은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실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너무나 그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그 잘 유지하고 또 증진시키는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과 또 약간의 돈을 투자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